안녕하세요. 최근에 댓글에 이제 궁금한 게 올라온 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짤막하게 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 댓글 중에 오늘 답변 드릴 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외국인도 미얀마 은행에 예금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랑, 두 번째는 콘도를 이제 구입을 해서 했는데, 이제 그 건설사가 중간에 파산을 한다거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제 구매자가 그걸 어떻게 이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랑, 어떻게 조합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랑, 또 하나는 제 영상에 제가 자꾸 짜짜짜 이제 미얀마 화폐만 얘기하고 환율이나 이제 한국 돈으로 계산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세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답변 드리는 순간 제가 여기 선택한 이유가, 이제 첫 번째 그 외국인 은행 관련된 질문이셔서 제가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CB뱅크가 있으시죠? 센트럴뱅크는 중앙은행이어서 좀 다른 거고, CB뱅크는 또 그냥 또 별개의 은행인데, 이렇게 보시면 입출금 할 수 있는 ATM기가 있고, 여기가 CB뱅크입니다.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CB뱅크가 있고 센트럴뱅크가 따로 있습니다. 중앙은행이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이제 메이저 세계 은행이 지금 보신 CB뱅크랑 그 다음에 에아와리 뱅크, AYA 뱅크가 있고, 저 앞에 가면 또 이제 캄보디아 뱅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입간판을 보여드려서 나중에 검색하기 쉽도록 이 자리를 택해서 지금 걸면서 찍고 있는데, 우선 답변은, 외국인이 현재 미얀마 은행에 모든 은행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메이저 은행들은 본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오픈해서 돈을 달러나 미얀마 잣을 예치를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으세요. 단 달러는 안 되세요. 미얀마 현지 잣만 가능하십니다. 지나갔는데 여기가 캄보디아 뱅크입니다. 3대 메이저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글에서 제가 말씀드린 3대 메이저 은행이 그나마 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검색하면 이 브랜치가 쭉 나오세요. 캄보자, CB, 그다음에 에아와리. 그래서 뭐 그 브랜치에 전화를 해가지고 외국인이 통장 열 수 있냐 확인하고 가서 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브랜치가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는 일부 브랜치는 그걸 안 해줬었어요. 같은 은행인데도 뭐 이렇게 헤드 오피스 개념이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몇 군데 메인 브랜치에서만 외국인을 거래를 했었고, 달러 통장도 오픈을 해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은행의 브랜치들이 다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각 은행을 검색을 해서 브랜치 몇 군데 전화를 한 다음에, 근데 이제 뭐 가장 핫한 곳에 있는 브랜치가 가장 메이저겠죠. 거기다 전화를 해서 외국인이 통장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가셔서 하시면 되세요. 아니면 뭐 한국 분한테 물어보셔도 되시고요. 일단 아까 이제 말이 끊겼는데, 외국인이 미얀마에 오시면은 은행을 오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달러도 예치할 수 있는데, 달러는 이자가 없으시고요. 제가 알기로 캄보디아는 이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미얀마 잣을 이체 입금하시면 이자가 있으세요. 현지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뭐냐, 여권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 현지 핸드폰 번호가 필요하세요. 심카드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신 다음에 해당 은행에 본인이 가서 상담을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통장을 오픈하신 다음에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예금을 저축을 하셔서 이자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오픈하는 거는 얼마 안 걸려요. 뭐 대기줄이 없다라고 하면 뭐 한 10분, 한 20분 정도면은 네, 바로 오픈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예금을 해서 본인이 이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단 돈의 액수에 따라서도 이자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돈을 그냥 처음부터 목돈을 예치를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매달 적금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1년이냐 3년이냐 뭐 5년이냐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다 다르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가서 친절히 상담 다 해주니까 하시면 되고, 이자는 거의 8에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자율은 뭐 당연히 한국보다는 높다, 그리고 타 동남아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좀 뭐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서 뭐 스페셜 어카운트가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것도 상담받으면 다 내용은 아시니까 하시면 되고, 제가 그 부분은 예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뭐 또 별도로 제가 제작할 일이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미얀마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은행도, 한국도 예전에 뭐 IMF 때 뭐 부도나 은행도 많았는데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이나 뭐 권유는 절대 아니고 그냥 설명만 드리는 것. 외국인이 달러는 이체 입금 가능하나 이자는 없고, 오히려 처음에 개설할 때 좀 뭐 수수료 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잣은 네, 미얀마 현지 화폐를, 현지 돈을 은행에 넣으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네, 단지 뭐 자유롭게 넣다 뺐다 하는 거는 이자가 없을 수 있겠죠. 네, 예금, 적금 형태는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미얀마에서 BOT 부지나 뭐 콘도 프로젝트들이 외국인한테 리스로 파는데, 그걸 샀다가 네, 뭐 핸드오ver 못 받거나 중간에 파산하면 어떻게 되냐를 질문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상당히 리스크가 있으세요. 우선 현재 미얀마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일부 프로젝트들이 지금 좀 공사가 좀 지연이 오래되고 좀 안 좋은 소문도 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가 지금 좀 부동산 경기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미얀마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휘청한다라는 소문이 도는 콘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아는 거는, 제 아는 지인분도 예전에 큰 거는 아니고 이제 뭐 좀 소규모 건물을 이제 본인 명의로 사셨는데, 그게 이제 건물을 이렇게 계속 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뼈대만 올라간 다음에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공사가 잘 안 되고. 그 뭐 7년, 8년, 10년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분양사무소가 연락을 받다가 기다려달라, 뭐 진행된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실도 없어지고 그 건물에 가면 아무도 없고, 근데 뭐 회사 자체도 네, 없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처럼 뭐 조합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찾고 소송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합원들끼리도 서로 연락이 안 되고 실제 진행하지도 않고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미얀마는 분양을 아예 건설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하니까 뭐 완공돼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뭐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건설 초기에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뭐 실제로는 뭐 2023년도에 이제 핸드오버를 받기로 했는데, 막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늦춰져 가지고 뭐 2026년, 2028년이 됐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은 좀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계약서를 처음에 잘 보셔야 되세요. 그 계약서에 일부 콘도들은 페널티 부분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핸드오버 날짜부터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6개월 지나면 한 달에 몇 %를 이제 제외하고 돌려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콘도는 지금 좀 계약서 내용보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핸드오 받았을 경우 분양사, 시행사가 책임을 지고 페널티를 이제 해서 금액을 이제 핸드오버 비용 10%를 안 받는다든지 이제 줄여서 받는데, 어떤 일부 콘도는 그게 계약서에 이제 분명히 명시가 안 돼가지고 좀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 콘도들도 있으세요. 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미얀마에서는 콘도를 살 때 다 완공이 돼서 문제가 없는 콘도를 거래하는 것이 지금은 안전하세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국 분들도 생각보다 이제 미얀마의 콘도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일부는 이제 잘 인도 받으셔서 임대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가서 들어가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핸드를 못 받으셔가지고 계속 익스텐딩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셔서 페널티 부분이 있는지랑, 또 이제 매수자분들끼리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콘도 시행사랑 원만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것도 절대 제가 추천 권유 아닙니다. 그냥 댓글이 올라와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고, 최악의 경우는 정말 시행사가 도망갈 수도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이제 영상에 짜짜짜짜만 올린다고 이제 뭐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채널이 약간 미얀마 생활도 있긴 한데, 솔직히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한 5년 10년 내다보고 찍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잖아요. 2년 3년 뒤에 미얀마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대규모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듯이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찍어서 도움되고자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행 갈 거 아니면 자꾸 환율로 계산해서 한국 돈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미얀마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냥 현지 모든 기준을 짜수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애플이라고 하면 사과 모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한국말로 사과, 그 다음에 애플 모양 떠오르면 이제 영어 공부 다 끝난 거잖아요. 다 한 거, 물 건너간 거잖아요. 짝도 똑같거든요. 환율로 지금 이 가격으로 한국 환율로 얼마냐, 달러, 한국 돈, 이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얀마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제가 짜짜짜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이거는 몇 짜, 이거는 얼마짜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좋다. 네, 그래서 짝끼리 비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수가, 그 나라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나 차값을 보고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싸냐, 아니면 왜 이렇게 비싸냐, 한국 대비 해서 사업에 뛰어들면은 큰일 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비싼 이유, 싼 이유가. 네, 소가 풍부하면 소값이 싸고, 소가 없는 나라는 소값이 비싸듯이 다 그 나라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 대해서 어떤 물건값을 이렇게 자꾸 원화로 계산해서 이건 싸니까 사업할 수 있겠네가 아니세요. 싸면 싼 이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미얀마는 환율이 이렇게 널뛰기세요. 네, 하루하루가 10%씩 움직일 때도 있고, 하다못해 저 환율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지만은 20년 역사를 보면 예전 20년 때부터 예전 10년 사이 10년간은 환율이 800에서 1500까지 왔다 갔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은 1200에서 지금 3500, 한 4000까지 잠깐 간 적이 있는데 3500까지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정말 상상 외예요. 그 환율의 움직임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환율이 엄청 바뀌는데
한국 돈을 얘기해봐야 그 소용도 없는 일이고 뭐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미얀마 나중에 와서 사업을 하기 전에 제 영상을 보면서 이 물가들이 대강 이제 짜시 이건 얼마다는 거 그냥 분위기만 아시고 이제 비교 물가로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미얀마 같은 미얀마의 다른 물건들이 짜수로 얼마씩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 왜 비싸고 싼 이유가 비교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유를 파악해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 미얀마 상품에 비교로 해야 사업을 하는 거지 환율은 사업할 때 아무 사실 소용이 없다. 소용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죠. 그 하나는 돈 가지고 올 때랑 두 번째는 돈 빼낼 때죠. 예. 그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이제 미얀마 사업을 할 때 뭐 총 20년, 30년간의 환율을 본인이 조사를 한 다음에 환율이 가장 좋을 때 여기 돈을 가지고 들어온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나갈 때는 환율이 가장 나쁠 때 가지고 나가는 게 환차익을 보는 거고요. 그것만 본인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해서 환율을 검토하시면 되시고, 여기 들어와서 실제로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환율을 비교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으세요. 뭐 수출입할 거 아니시면. 네. 그래서 그거는 네, 미얀마에서 그 물가로서 본인이 미얀마 현지 물가로 고려를 해가지고 모든 가격을 매기고 그 다음에 다른 가격들과 비교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올해는 이 가격인데 미얀마가 나중에 향후 경제가 중산층 뭐이 늘어남에 따라서 충분히 소화할 만한 가격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임금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정확한 거는 한국 원화와 비교 대상이 아니고 미얀마 현지인들의 중산층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본인이 하려고 한 사업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지 이런 물가 비교 물가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사업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뭐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짜짜짜 올릴 생각인데 네, 그거는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환율은 바로바로 나오시니까 본인이 네, 보시고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또 지금 여기 지금 설명하느라 두 바퀴 돌고 있는데 이제 그만 돌고 일 보러 가야 되니까 또 댓글에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게 있으면은 타이핑 안 하고 영상으로 좀 이렇게 제작해서 올리고 죄송하지만 편집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만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